얹어봐. 여기 이거 보면 여기 지금 돌들이 있죠. 여기 사각돌이 하나 있죠. 네. 여기도 사각돌이 있어. 네. 이 돌과 이 돌이 똑같은 돌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문설미가 좀 있어야 돼. 이 돌에서 똑같은 돌이에요. 요거 완전히 오, 문설미가 있으시다. 뒤집어져 놓여 있죠. 뒤집어져 놓여 있어. 이런 돌들이 이 다리 밑에는 모두 12장이나 있습니다. 다리 만들 돌이 아니죠? 네. 일부러 돌려놓은 거예요? 잘못해서 돌려. 가만히 설명 듣고 이 어디 있은 돌이고 하면 왕릉에 있었던 돌이에요. 12장이 왕릉을 이렇게 12간지로 뺑 둘러서 있었어요. 병풍처럼 둘러서 있다고 병풍석이라 그러긴 하고. 각이 지겠죠? 네. 각 지는 부분마다 조돌이 들어가. 우석이라고 하는 조돌이 들어가. 화려한 왕릉에 있던 돌이 어떻게 하다 다리 밑에 와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깨어진 채로 다리에 사용되었는지 하는 기막힌 역사가 이 다리 밑에는 있습니다. 형님 알고 싶으신 분 계셔요? 네. 알고 싶은데요. 이거 아시려면 저하고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 모르시면 내가 안 할 거예요. 네. 조선이 있기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고려는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이 다스렸습니까? 조선은 이시, 왕시에서 이시로 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역성혁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성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이성계. 이성계는 원래 어디 사람이가 함흥 사람이에요. 함흥에서 부모님이 한씨라는 부인과 결혼을 시켜서 그 설화에 아들 6을 두었댔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출세를 해서 서울에 와서 또 부인을 한 분 얻었어. 강씨라고 하는 부인을 얻었어. 거기에도 아들 둘을 두었어. 이성계는 자그마치 아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할 때 한씨 부인의 아들들은 이미 다 장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째 아들 이방원이 그때 나이 26살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어려운 일들은 아들들이 다 해주고 이방원이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저 유명한 고려의 중진 정몽주를 어디에서 죽였더라? 선주께서 죽인다라든지 당시에 총살인과이 누구 하면 최영장군이에요. 최영장군 강금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든지 다음에 죽여버렸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실은 아들들이 다 해주는데 불행하게도 혁명이 성공하기 1년 전에 한씨 부인만 돌아가셨어. 이성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서울에서는 강씨 부인만 남아 계셨어요. 강씨 부인이 조선의 초대 왕비가 되십니다. 이 왕비는 신덕왕후라고 부릅니다. 장군도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왕이 되고 나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어. 다음 왕을 누구 할 건지 정해야 돼요. 세자를 책봉해야 돼요. 근데 전처 6아들들은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를 도와서 나라를 하나 세워주었고 대신에 지금 신덕왕후께서도 친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선생님 이성계 같으면 누구를 세자로 책봉하시겠습니까? 왕제신지 아니신지 한번 알아보세요. 누가 왕이 돼야 돼? 다음 세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시에 조정에서 논란이 많다가 이성계가 누구를 세자 책봉하는가 하면 8아들 중에 제일 막내둥 10살밖에 안 되는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전체 이방원이를 비롯한 전체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뭐냐 말이야.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세워줬는데 우리를 세자 책봉해서 빼버린 까닭은 현재 왕비가 계모기 때문에 전체 아들 우리를 홀대한다 해서 신덕왕하고 특히 이방원이하고 많이 다투었댔습니다. 이 다툼 때문인지 신덕왕께서만 돌아가셨어요. 4년 만에 왕비가 되니 4년 만에. 그래서 넉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계에게다가 여기가 명당입니다. 여기가 명당입니다. 아무리 추천해도 이성계는 넉 만들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왕릉은 한 3개월 걸려요. 길게는 5개월까지 걸리는데 6개월 만에 어디다가 넉을 하면 요 덕수궁 있죠.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뒤쪽에 가면 뒤에 있는 동네 이름을 우리는 정동이라고 합니다. 호들정자. 호들정자는 여자로 가리면 지금 러시아 영사관이고 그 제일 언덕 위에 여기다가 능을 만들으라고 그러면서 이성계가 자기 사랑하는 뭐 신덕왕후에서 아주 아름다운 능을 만드는데 그때 만든 능의 돌이 바로 이 돌이에요. 이게 이성계가 만든 돌이에요. 왜 그 언덕 위에다가 능을 만들라고 그런가 하면 그때 궁궐이 어디 가면 요 경복궁이 궁궐이에요. 경복궁 앞 정문을 뭐라 그러죠? 알다가도 시험만 치면 안 돼. 경복궁 앞 정문을 광화문
광화문 위에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를 보이는 거야. 도남은 그 언덕에다가 등을 만들었고 그때 이승계는 몸이 약했습니다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정사는 돌보지 않고 온 신경을 자기 부인 신대왕의 능에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나라 이런 정사는 누가 보는가 하면 정도전을 비롯한 신하들이 정사를 볼 수밖에 없어. 바로 이걸 빌미로 해서 다스자들이 이방원이가 주동이 된 전체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동생 둘 죽여버리고 정도진이 신하를 싹 버리고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상왕으로 모시고 둘째 아들 방과가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조선의 둘째 임금 정종이 됐습니다. 이성계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고향 함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함흥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함흥차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지 2년 만에 넷째 아들 방간이가 형만 왕하냐 나도 왕하면 되겠다 하면서 또 남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왕자인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때 군군을 정하거나 실세가 누구 하면 다스자들 이방원이가 열심히 세었어요. 이방원이가 나서서 형 그러지 마 하고 두 번째 일어난 난을 다 수습을 해주니까 형 정종이한테 야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왕훈아 네가 와서 이 자리 맡아 해 하고 정종은 2년 만에 물러나고 다섯자들 이방원이가 조선의 셋째 임금 태종이 누구시고 하면 세종대왕의 아버님이세요. 태종이 왕이 되었습니다만 상왕이신 아버지 이승계가 살아계실 때는 꿈쩍도 못했어요. 근데 7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그제서 이방원이가 완전히 왕권을 장하고 이방원이가 보니까 도성 안에 능이 있단 말이야. 도성 안에 능이 있다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동에 있던 신대왕의 능을 이장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어디로 이장하는 건 성북구 정릉이야. 여기는 정동이고 저 정릉이에요. 이장을 하면 내용만 이장을 하고 바깥에 있는 돌들은 정동 이전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정동을 성역화시키고 아들 이방원 태종은 여기 폐허화시킵니다. 그때가 언제가 하면 지금으로도 604년이 1409년이에요. 1410년에 이 다리가 원래 어디 있었나면 앞에 보죠 빨간 다리 저 자리에 있어. 흙과 나무로 된 다리가 하나 있는데 홍수에만 떠내려가 버렸어.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가 이제 그러지 말고 튼튼한 돌다리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도성 안에 무슨 돌이 있습니까? 마침 이장하고 굴러다니고 있던 정동 바로 옆에 굴러다녔던 이 돌 가지고 이 다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뒤집어지고 깨어진 채로 마구자리로 만들게 한 것은 세자책봉 때 자기를 배제시킨 계모에 대한 원한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렇게 뒤집어진 까닭이다라고 지금까지 전해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계천은 절대 물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선 600년 서야가 청계천의 곳곳이기 때문에 주말마다 서울시에 심지어 같은 역사해설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들고 있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거 한번 만져보고 가십시오. 이성계의 정신과 혼이 깃들이는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